그 8억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합해서 한 3억 5천 정도는 된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투도 지금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한 3억, 한 3,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계의 라이징 스타 라원님을 모시고 평범한 사람이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 규모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는 이제 제가 장투랑 단투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책으로 발매된 무한매수법이라는 방법은 단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총 원금이 8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무한매수법의 특성상 8억이라는 돈을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순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투로는 규모가 현재는 한 10억 정도 근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장투를 TQQQ로 시작한 지가 이제 2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수익이 나는 과정이라든지, 물론 이제 추가 매수도 한 적도 있지만요. 그런 식으로 돼서 지금 현재 평가금 자체는 한 10억 근처가 되고 있습니다. 단투로 8억 그리고 장투로 10억을 운영하고 계시면 네네. 거의 이제 20억에 뭐 근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수익금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일단 단투 무한매수법 같은 경우에는 무한매수법을 8억으로 계속 운영을 한 지가 2년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8억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합해서 한 3억 5천 정도는 된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투도 원래 처음에는 원금이 한 2, 3억 정도로 시작을 했었다가 제가 이제 밸류 리밸런싱이라는 장투법으로 장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TQQQ로 이제 현금하고 리밸런싱을 하면서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한 3억, 한 3,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원금은 한 6억 근처인 것가 된 것 같고요. 지금은요. 장투 원금이요. 그리고 거기서 수익금이 한 4억 정도로 돼서 아마 그래서 평가금이 1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매수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법 자체가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이제 정액 매수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금액을 이제 예를 들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정도 금액을 잡고 40분할을 하는 거거든요. 40분할을 해서 이제 그 어떤 예를 들면 세배 레버리지에 예를 들면 SOX라든지 TQQQ 같은 세배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제 현금을 이제 40회를 분할을 한 다음에 1회분만 하루에 사는 식으로 매수를 이어가는 형식이고요. 4천만 원이 있다. 한 번에 하루에 100만 원씩만 사는 거죠. 100만 원씩만 해서 40번을 산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제가 이제 또 정해드린 가이드라인이 10% 정도의 매도 라인이 있는데 그 매도 라인이 오면은 그냥 그때는 전체를 이제 다 10% 정도의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0% 매도를 사면서부터 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빠르게 매도가 되면은 1회 매수만에 10% 매도가 되는 경우도 정말 드물지만 있고요. 또는 당연히 뭐 중간중간에 이제 매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40회를 분할했지만 40회가 전부 다 소진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40회 소진이 되기까지가 일단은 1년에 이제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오기는 하지만요. 이제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오면 이제 전체 금액이 만약에 그 순간에 마이너스 10% 안쪽이면 그냥 손절을 하는 쪽으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만약 10% 바깥이면 조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른 계좌에서 다시 이제 매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또 책에 소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률로 손절을? 일단은 백테스트 상으로는 한 5% 정도는 40회가 다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물론 40회가 다 사용됐다고 해서 반드시 손절이 되는 건 또 아니긴 하지만요. 40회까지 가는 경우가 이제 안 가는 경우가 95% 정도, 가는 경우가 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절을 하지 않으면 수익은 항상 10%가 났나요? 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무한매수법이 정말 좋은 투자법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매수가 아니라 매도잖아요. 그렇죠. 또 어느 정도 이제 분할해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매도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매도하면 어차피 또 사야 되는데 그럼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장투를 해야지 돈을 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무한매수법이 좋은 점이 매일매일 매수랑 매도를 같이 하니까 매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제 소위 주린이 분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무한 매수법의 장점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일 힘든 점 중에 하나가 그 다음 계획이거든요. 예, 지금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의 욕심을 줄이고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수익을 내가 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장투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장투가 물론 이제 계속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 좋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좀 현자 타임이라고 보죠. 이제 그 만약에 하락장이 올 경우에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수익금을 전부 날려먹는 이제 상황이 또 장투에 주기적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 자체가 주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기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 피곤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계속 이제 장투가 진리의 투자법이라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매체에서 단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도박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약간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단투가 절대 도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단투도 장투처럼 이제 계획에 맞춰서 만약에 실행을 할 경우에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계획이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매도점이 10%라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겨우 그 정도만 수익을 내고 그냥 주식을 끝낸다는 거에 대해서 또 좀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렇게 치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매수를 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전체를 그런 식으로 거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3배 레버리지를 이제 택한 이유는 사실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목표를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무한매수법 특성상으로는 이제 매일매일 매수를 정액 매수,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은 평균 매입 단가를 이제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1배 매수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3배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긴 하거든요. 매도점이나 이제 매수를 정액 매수할 때 평균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도 1배보다 훨씬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점도 어느 정도 잡고 하는 데 있어서 1배보다 훨씬 유리한 점들이 3배 레버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같은 방법을 뭐 1배라든지 2배, 2배 레버리지로 할 수는 있는데요. 수익률이 3배 레버리지만큼 나오지는 않고요.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데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데 네네. 그걸 장점으로 이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3배 레버리지 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목돈을 이제 올인을 했을 때의 경우인 거고요. 분할 매수를 했을 때는 오히려 상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수익을 이제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단점이라고 보는 게 사실 그 큰 변동성이잖아요. 네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식 투자에는 내재되어 있다는 걸 캐치를 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안해 내신 그런 투자법이네요. 그래서 계속 이제 수익을 주기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일단 백테스트 상으로는 1년에 20% 정도는 1년에 20%. 네, 원금 대비로 이 원금이라는 게 이제 사용한 원금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전체 원금까지 다 포함입니다. 투자금. 투자금. 그래서 아까 이제 예시로 드신 만약에 4천만 원으로 만약에 1회 매수에 100만 원씩을 한다고 치면 원금이 100만 원씩이 아니라 4천만 원을 원금으로 치고 잡은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세후인가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세후로 20% 이상을 얻고 있긴 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팔지 못하는 게 다음 계획이 없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처음 계획한 대로 10%에 딱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매수를 이어가서 또 10%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사서 10% 수익을 노리면서 계속 사는 거, 분할 매수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무한 매수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겠네요.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40분할을 했다, 50분할을 했다 이 부분이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일단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계획을 만약에 40분할을 하기로 해놓고 1회 분할을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그럼 39분할에 돈이 남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단 보통 분들이 못 참아하세요. 위험을 대비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돈을 못하러 1분할만 쓰고 39분할을 남겨놓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걸로 이제 다른 데다 또 쓰고 싶죠. 근데 이제 그 원금 자체는 사실 다른 이제 어차피 매수 계획이 된 원금이기 때문에 그 원금을 다른 곳에서 다 사용하시면은 무한매수법 그 법칙 자체가 사실 깨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39분할의 남은 원금을 그 종목에 매수하기로 계획을 했다면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